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증권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수익률이겠죠. 여러분 수익률에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슈 나비효과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일정이 바로 CES와 이 JP모건 헬스케어입니다. 자, 올해 이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월 8일부터 일정을 시작해서 1월 11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되고 하루 늦게 CES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먼저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금리나 기대감과 함께 현재 제약바이오가 내년은 정말 다를 수 있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얼마만큼의 모멘텀에 힘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는요, 전 세계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최대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월 8일에서 1월 11일까지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JP모건 헬스케어, 그래서 왜 중요할까? 투자 포인트가 어느 부분에서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전 12월, 지금이죠. 12월에는요, 다양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활발한 기술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1월이 지나면은 우리는 이런 기술 거래들을 통해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확보했으니 앞으로 1년 동안 이러이러하게 우리는 앞으로 사업을 열어가겠다라는 이 청사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도표로 보시면은 왜 중요한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제약사 간, 글로벌 제약사 간 기술 이전, M&A, 기술 수출 등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월 평균 27건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JP모건 헬스케어가 끼어 있는 11월과 12월을 볼까요? 확실히 높은 게 눈에 띕니다. 12월과 1월 36건, 32건 정도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기술 수출 사례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좀 강해지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번 주도 지난 한 주도 제약바이오에 엄청난 투심이 몰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통해서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점 현재 제약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한다라는 뉴스들을 진짜 많이 접하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투자 포인트가 되겠네, 모멘텀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1차원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JP모건 헬스케어 허와실 2개 정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한다 이퀄 주가 상승 모멘텀은 되지가 않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를 컨퍼런스로 이어지는 건요. 여기서 우리가 투자 모멘텀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는 갔더니 해외 빅파마와 함께 우리가 계약을 따냈다,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있어야, 그리고 그 기대감이 있어야 주가 상승도 함께 동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볼까요? 2015년에는요. 한미약품과 산업이 5조 원대 기술 이전 계약이 이때 JP모건 헬스케어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한미약품의 주가는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갔었고요. 2018년 유한양행과 얀센의 레이저 티닙 기술 수출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고요. 자, 그리고 드라마틱했던 2022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ABL 바이오인데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주로 4일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 3일 정도가 이제 빅파마들의 발표 프레젠테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마지막 날은 이제 그냥 넘기는 날에 가까운데 이 마지막 날 ABL 바이오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산업회와 함께 1조 3천억 원 기술 수출을 하면서 이때 ABL 바이오의 주가 상승도 엄청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JP모건 헬스케어 과연 어떤 회사들이 갈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허와실 2번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에 참가한다? 모든 기업들이 거기 가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발표를 하는 기업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대형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고, 그 메인 트랙 밑단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세션에는 유한양행, SK바이오팜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 비상장사 카카오헬스케어,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참여를 한다는 것도 참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하는 종목들 상장사로는 4개밖에 없고요. 비상장까지 포함하면 6개의 회사들밖에 없다는 거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발표를 한다고 주가가 올라갔던 건 지금까지 JP모건 헬스케어를 끼고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차트를 봤더니 올라갔던 종목들은 없었던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통해서 과연 그럼 안 가는 기업들, 발표를 안 하는 기업들은 도대체 왜 가는 걸까라고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 헬스케어는 전 세계 글로벌 빅파마들과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이 필요한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 빅파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이 하나로 대동단결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제 마지막 날이라든지 바이오텍 쇼케이스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주로 이제 커피 한 잔, 빅파마들과 커피 한 잔,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마음에 든다면 좀 더 심층적인 대화를 해보고 기술 수출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ABL 바이오처럼 기대하지 못한 대박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우린 바이오텍 쇼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만 갖고 왔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회사들이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하나씩 이제 투자 포인트들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오텍 쇼케이스 말고 앞서 봤던 메인 트랙에 서는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는 과연 무엇이 될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의 이 차트를 보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월봉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월초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보시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첫 해를 빼고는요, 이때는 다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이때를 보면요, 이때는 2022년에는요 오히려 빠진 한 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메인 트랙에 서는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셀트리온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를 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1월이 되면은 또 다시 한번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어떤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트랙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메인 트랙 기업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이번에 오고 갈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별 4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이고, 일단 3개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이던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정말 오랜만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모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SK바이오팜도 엑스코프리와 관련된 이 신약 처방이 최근에 수급이 좋다고 하고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2024년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별 4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메인답게 8년 내내 JP모건 헬스케어 메인 트랙에 서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이제 위탁 생산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신사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ADC 부문인데요. ADC 부문은 항체 약물 접합 치료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뛰어들었으니 앞으로 ADC 사업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다,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관전 포인트를 한번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은 좀 더
당겨서 우리가 좀 더 크게 화면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마리포사 결과 공개 그리고 이 홍보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차트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차트에서 엄청나게 빠진 구간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바로 전날이 10월 18일입니다. 그 전에 유한양의 이 레이저틴이 이 렉나자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주가가 잘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때 10월 18일 암치료제 임상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임상 결과가 일단 성공은 했는데 그 결과치가 예상치만큼은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 아무래도 시장은 아무래도 유한양행이 이번 렉나자가 다른 라이벌 제품들을 모두 압살할 수 있을 정도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은 아니었다. 그리고 실적 부진 3분기 영업이익이 9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유한양행의 주가가 저렇게 많이 내려갔었는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지만 유한양행에 따른 2024년 기대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레이저티닙, 이 렉나자가 국내 매출 본격화가 되고 얼마나 디벨롭이 됐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JP모건 헬스케어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리포사 또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로이 치료제도 있고요. 가장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요. 기술력은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실패가 있었지만 거기에 따른 과대 낙폭, 지금 엄청나게 좀 빠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금요일 시장 우리 토토주 녹화, 토토주 방송일 전날 유한양행이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었는데 그 이후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도 한번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계속해서 메인 트랙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바이오텍 쇼케이스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봤던 이 메인 트랙에 서는 기업들은요, 주가에 단기적으로 큰 호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큰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여기 이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큐리언트와 에이프리바이오, 펩트론, 인벤티지랩을 준비해 왔습니다.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제 후보 물질 Q901이 현재 임상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부터 글로벌 제약사들이 큐리언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주가는 선반영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를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JP모건 헬스케어에 갔다 왔다고 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에이프리바이오,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쪽은 올 한 해 2023년을 가장 핫하게 했던 비만 치료제 섹터에 포함이 됩니다. 비만 치료제가 이제 2023년에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플랫폼 업체들이 얼마만큼의 또 성과를 거둘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JP모건 헬스케어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표를 하는 기업은요, 해외 빅파마, 유명한 해외 빅파마, 그리고 우리나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정도로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수많은 기업들이 과연 빅파마들과 기술 수출 계약을 따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높은 확률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P모건 헬스케어 간다고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은 좀 도박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려져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솔루션은 하나 바로 있습니다. 우리에겐 해외 빅파마들이 있다는 건데, 자,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 해외 빅파마, 예를 들어 존슨앤존슨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수도 있고요. 그쪽에 기술 수출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외 빅파마들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 기술 수출과 연관된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이번에 나가는 해외 빅파마 중에 기술 수출을 한 우리나라 회사, 제약바이오 회사들을 미리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대표적인 종목들이 보로노이와 한올바이오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 오릭파마의 대표 파트너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릭파마가 어떤 발표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주력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로노이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뮤노반트와 한올바이오파마도 엄청 딥한 이 커넥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자가면역 치료제 항시 FcRn 기술 수입, 그리고 주력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이뮤노반트와 오릭파마가 어떤 가이던스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지에 따라서 보로노이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등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자, 이 두 종목 말고 좀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일정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발표 기업들 제가 보시면 이제 J&J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젠, 머크, 이뮤노반트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 여기에 관련 기업들 기술 수출한 이력이 있거나 파트너사로 구분이 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스크린샷으로 캡처를 한번 하셔서 중요 일정들 꼭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엔비디아가 여기 왜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GPU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다음 화면 통해서 엔비디아가 왜 JP모건 헬스케어에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요, JP모건 헬스케어의 이번 참석으로 벌써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왜 참석한 줄 알았다. 의료 AI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헬스케어 산업 내에 AI 모델이 상당히 중요성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의료 AI와 그리고 헬스케어 투자 이력들을 보면요. 엔비디아는 이미 7월에 신약 개발사 리커전에 65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고요. 그 비슷한 규모로 비상장 기업 3곳까지도 투자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1월에는요. 이 로슈의 자회사 제네텍과 AI 신약 개발 업무 협약도 체결하면서 엔비디아가 현재 AI를 통해서 의료 AI까지 진출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열심히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미 엔비디아의 의료 AI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니모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바이오 네모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 자체 데이터로 기초 모델을 구축해서 이걸 바로 제약바이오 회사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서 의료 AI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또 다시 엔비디아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좋은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료 AI 투자 포인트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히려 엔비디아가 이번 발표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오히려 투자한 이력들이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할 말이 많다는 것도 투자 포인트로 잘 삼아보시고 자 올해 2024년 첫 경제 이벤트 JP모건 헬스케어 잘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바이오가 정말 어려운데 네. 강성호 아나운서가 정말 오늘 좋은 정보를 좀 주셨습니다. 최대한 예. 저도 모르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바이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레이저 티닙 그리고 막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맞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은 빼고 이게 무슨 약인지에 대한 거를 설명해 드리는데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먼저 해볼 텐데요. JP모건 헬스케어 박철수 매니저님,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년 2024년 최고의 투자처는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P모건 헬스케어가 이번에 좀 모멘텀을 강하게 이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일단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R&D 쪽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적자 기업도 많고 안 그래도 부채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러니까 자본 출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자까지 계속 높은 상황이면 너무 경비 처리할 때 어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일단 부담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줄어든 비용으로 또 투자를 더 그쵸.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크로상으로는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좀 기대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예전보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상당히 기술력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좀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JP모건 헬스케어만 볼 필요는 없거든요. 뭐 암학회도 있고요. 그쵸. 굉장히 주요 학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부각되는 것들이 좀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힘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셀트리온의 램시마이스시라든지 예. 아니면 레이저 티닙 이런 네. 것들 FDA 허가를 받거나 네. 또는 판매가 어떻게 숫자로 많이 찍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네. 이게 굉장히 좀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일 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근데 문제는 이게 하반기 때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느낌은 아. 상반기에는 약간 지금 어떤 학회에서 나오는 네. 이슈는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감이 있는 레이저 티닙이라든지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상반기에는 좀 안정성을 갖고 투자하려면 일단은 현금이 좀 있는 기업들, 현금이 좀 있는 기업들 그리고 확실한 좀 파이프라인이 있는 기업들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을 좀 할 수 있는 기업들만
일단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라서 불안하죠 좀. 네. 네. 저도 평소에 이 투자 포인트 삼을 때 제약바이오 잘 안 보게 되거든요. 너무 위험한 섹터라고들 잘 알고 있고 너무 매운맛 아닙니까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갖게 됐는데 이슈나비오가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눈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아쉬운 종목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일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JP모건 헬스케어에 간다고 뭐 단기적인 투자 상승 모멘텀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포인트 오히려 그냥 1년 내내 가져갈 종목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무난하게 넣기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실적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게 뭐 제약바이오로 볼 정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통 제약바이오가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이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을 먼저 잘해주셨지만 ADC 쪽이 상당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항암 치료를 예로 들면은 네. 이게 사실 암세포만 죽여야 되는데 정상세포까지도 이제 죽이는 경우가 생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건데 ADC는 약간 선별적으로 이제 항원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환자에게 부담도 적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차세대 신약으로 지금 기존의 치료제를 대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전 세계에 있는 빅파마들이 그래서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대감은 지금 ADC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지금 이름이 에임드 바이오라는 국내 ADC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미 네. 인수를 하고 내년에 생산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주 내용이 왜 나오는 거냐면 생산 라인은 이미 만들었고 생산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공정기술 관련된 인력들을 엄청 많이 뽑았어요. 네. 그 말은 지금 왠지 CMO를 통해서 수주를 딸 것 같은 느낌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면 지금 무난하게 넣기도 좋은 종목이지만 단기로도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요. 수주 내용이 나온다면? 나온다면 네. 충분히 갈 수 있죠. 알겠습니다. 뭔가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황봉현 씨님은 이번에 준비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방금 말씀해주신 ADC를 포함한 항체 치료 쪽에도 모멘텀이 강하게 붙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의료 AI 한 3개 정도가 좀 강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어디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건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저는 AI 의료 쪽. 이게 왜 그러냐면 약 같은 거는 병이 난 다음에 고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후예요, 후. 근데 AI 의료는 전이에요. 당신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이런 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미리 치료해야 돼. 당신 유전자가 이러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어. 치료해야 돼. 이러기 때문에 AI 의료는 미리 선별적으로 발견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한번 낮다가 조금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번 계기로 AI 의료 쪽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엔비디아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저건 이제 신약 물질을 발견해 갖고 네.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업체들도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꼼꼼히 살펴보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쓰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 네. AI가 네. 이제 올 한 해도 진짜 핫했는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내년도 핫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 이제 셀트리온이 무려 한 3년 만에 다시 JP모건 헬스케어에 돌아왔습니다. 합병 이슈도 있는데 이쪽 전망은 계속해서 좋을 것 같으신가요? 이게 셀트리온은 진짜 서정신 회장의 그 힘이 엄청나게 막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다들 기대하는 거죠. 왜냐면 3, 4년 만에 지금 처음 이제 그쵸. JP모건 헬스케어에 메인 트랙으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합병 이후에 첫 행보죠. 그래서 기대감이 있고 쇼맨십이 또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사실 깜짝 발표로 했었고 깜짝 발표도 중간에 예정이 없던 것도 깜짝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했던 적도 많았고 실제로 본인이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거의 다 지켰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램시마이스 씨 같은 경우 예전에 2019년도인가 그때 참여했을 때 나는 이거 빨리 개발해가지고 유럽에다가 직판하겠다. 다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한 말을 또 지키는 신뢰감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바이오시밀러랑 신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이제 제약 바이오로 가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형사들 그리고 의료 AI에 대한 테마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 귀결은 이제 종목으로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철수 매니저님, 저는 그리고 모두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유한양행이 진짜 매력적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과대하게 낙폭도했고 기술력은 살아 있거든요. 찬스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 박철수 매니저는 유한양행 아니면 아니고 더 좋은 종목 있으면 말해주세요. 저는 유한양이 좋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하반기까지 보면 유한양이 좋다고 보고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 괜찮고 한미약품도 실적 탄탄하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좀 있고 하나 조금 실적은 좀 아쉽지만 저는 ABL 바이오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현금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좀 덜하고 부채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그리고 레지랑 플랫폼 관련된 라이센스 아웃이 좀 나오지 않을까 내년에. 그래서 ABL 바이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까지 캐치해봤고요. 한봉희 씨님, 네. 뭐 하나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제약 바이오 잘 보시잖아요. 예, 저요? 저도 아까 봤던 것 중에는 ABL 바이오 쪽 봤거든요. ABL은 이제 항체 함양 그러니까 암이죠, 암. 암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뭐 ABL 뭐 111이나 뭐 물질 중에 ABL 503, ABL 103 같은 거 있거든요. 요게 요번에 그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요 지켜보는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서 저도 좀 비슷하게 이쪽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캐치한 유한양행 네. ABL 바이오를 요렇게.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서 이슈나비 효과는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저 수고해주신 강성호 아나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2부 때 우문연답에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